반갑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소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를 동결하게 됐는데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게는 약간의 악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가 내려가야 비용이라든지 등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우지수는 0.02% 상승인데 올랐다 보기 좀 어렵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7 올랐는데 이것도 올랐다 보기 어렵죠. S&P 500은 마이너스 0.01 내렸는데 이것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조 양상이고 좀 지켜보자 라는 느낌이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서 한 5% 빠지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쪽이 조금 애매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전기세 많이 나온 거 어떡할래? 내가 다 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간에서 한 3% 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특이한 얘기긴 하고요. 오늘 히로인은 또 메타입니다. 메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9%,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또 구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오늘 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슈가 굵직한 게 끝나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 뉴스에 대해서, 이 굿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 것이냐죠. 이전에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또 이란을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개입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만약에 건드리면 정말 유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다. 전쟁을 자꾸 일으키려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네, 베네수엘라하고는 차원이 좀 다를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력으로 치면 미국이 이기겠죠. 그렇지만 이란은 핵카드를 또 꺼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동 국가와의 어떤 불안감, 여기다가 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시죠? 네, 인플레이션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트럼프의 주댕이를 빨리 꼬매실 분들, 뜨개질 하지 마시고, 주댕이를 꼬매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뉴스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뉴스로 넘어갑니다. 자, 미국 S&P 500은 장중에 첫 7,000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네, 기술주 쪽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오후에 밀려버렸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느낌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는 이 스콧 베선트죠. 네, 얘가 뭐라고 했느냐. 한국이 국회에 그런 의결을 빨리 안 해주기 때문에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25%로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트럼프가 이미 얘기했었던 모습이죠. 자, 그런 얘기 하나 있었고, 금리를 일단 동결했고요. 당분간 인하는 없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민 단속. 네. 지난번에 미네소타에서 시민을 사살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3일인가 4일인가 만에 또다시 총격이 일어나가지고 시민이 또 중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예요? 이건 지금 왜 이딴 식으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궁지에 몰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네. 여기다가 지금 베네수엘라니 뭐니 등등등 해가지고 너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데, 이게 중간 선거를 의식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모습이긴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네, 내용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이죠.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다. 그래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발표된 경제지표 또는 베이지북에 반영된 경제심리, 추가된 모든 것이 성장세가 올해 견조한 기반에서 시작됐음을 시사를 하고 있다. 즉 미국 경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국채금리는 조금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연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올해 12월 연준이
금리를 1회 정도 인하할 확률이 29%, 2회 인하할 확률은 33%, 큰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파월이 5월에 퇴임을 하고 나야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3월 달에 있는 FOMC에서는 네, 또 동결. 그러면은 시장이 약간 실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너무 좀 흥분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금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달러 약세도 나쁘진 않은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뭘 하면 되겠어요? 미국의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달러가 많아지려면 네, 상황적인 부분이 네, 미국 경기가 나빠져야 되는데 미국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진 않죠. 왜냐면 파월 의장이 말했듯이 괜찮은데요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카드밖에 없는 건데 파월은 당장은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 이 두 상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또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합니다. 금값 랠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특정 자산 가격 변화에 동요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뭐라고 그 틀에 박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 요거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기름값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배럴당 68.4달러 전장 대비해서 1%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애매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 지금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 요거를 한번 뉴스를 찾아봅시다. 네. 트럼프 군사카드로 이란을 압박, 이란 대사는 압박 시 전례 없는 대응을 하겠다. 이란 내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압박한다면 이란은 스스로 방어할 것이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란 예전에 이거 이라크 걸프전이었던가요? 뭐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겠죠. 그래서 다 때려부시고 이제 정권을 새로 바꾸면 이제 이란도 네. 뭐 모호한 상황이 좀 되긴 하겠죠. 그리고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글쎄요. 지금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가 좀 흔들릴 때 네, 많이 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상해진다. 이런 느낌들 또 우리는 지금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네,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진짜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이란 대통령은 적극으로 규정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네, 필수제 공급과 정부 기능 보존을 위해서 비상명령을 발동했다. 사실 근데 이란의 군사력만 따지고 보면 밀어버리면 밀리죠. 네, 당연히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도 당연히 동참하게 되고 전쟁 광이니까요. 못해갈 거 안달인데 이스라엘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갖다 때려버리게 되면 골치 아프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좀 있습니다. 그냥 위협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함대에다가 해놓고 그럼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력을 어느 정도 배치는 좀 해줘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와? 그럼 싸움을 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최후의 수단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고 이란과 동맹국이 있는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같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란 내에서 지금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 틈을 노려갖고 이란의 정권을 친미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란이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긴장감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애매하네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런 형태의 악재 요인들도 같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요거 컨퍼런스 콜. 날마다 뛰는 실적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올해 영업이익 120조 원 전망이 나오고 있다. HBM4 공급 공식화할 것인가? SK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일단은 찍어냈고요. 그 다음에 HBM 리더십에 대한 쐐기를 박을 것인가? 요거는 이제 다 나왔죠. 어제 시간에서도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HBM4 일단 양산 중에 있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이제 물량 공세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할 수 있다. 네, 우리도 HBM4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인데, 자, 일단은 컨퍼런스 콜에 대한 그 기대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고대역폭 메모리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불꽃 랠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서 또 뭐 18만원 20만원 막 돌파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뭐 3-4배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었다 봐야 되죠. 네, 보통 이제 100%대 조금 넘어가면은 주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도 사실은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해요. 한 200% 올랐잖아요. 200% 넘게 올랐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 물론 이제 뽑아 먹을 때 쭉쭉 뽑아 먹어야 되고,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한 200%까지 올랐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불꽃 랠리를 터트려 가지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은 약간 조금 경계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왜냐면 그동안 받침을 하고 있었던 외국인이나 이 세력들이 점점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서 그냥 네 이렇게 한번 팔아먹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연속성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얘네들은 좋을 때 팔아요. 네, 팔고 나서도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팔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은 주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왜냐면 지금 당장은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아, 그러면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떨어질 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잘 팔면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요. 네, 왜냐면 꼭대기 맛을 본 사람들은 떨어졌다 또 다시 올라가겠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일찍 팔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팔았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매수에 대한 생각을 자꾸들 하시고 뭐 빚내서 투자해야 된다, 지금에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매수보다는 보유자들이 언제 팔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네, 이제 HBM에 대한 어떤 기대 요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 수익률은 챙길 수 있다. 그게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올해 정도까지가 이제 맥시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한데, 가봐야 알죠. 네,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거의 한 6, 7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4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그러죠?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 네, 반도체 쪽을 공략할 때, 이제 한 올해 상반기, 한 4월, 5월 좀 지나면 HBM4가 본격화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벌써부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소부장 뭐 이런 것들, 뭐 상한가 치고 막 이런 종목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땡겨먹고 일찍 끝내려는 속셈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더 크게 상승할 것인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의 계산 영역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네 솔직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넘어섰어요. 네, 저의 목표 주가도 다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더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네 그냥 이제는 네, 시장의 논리에 맞는, 또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에, 돈의 크기에 따른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제 마이크론도 조금 올라온 걸 봤을 때, 네, 가능성들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컨퍼런스 콜이나 실적, 이제 예상했던 대로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선 반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더
한 가지 더 보도록 합니다. 은행에서 돈이 줄줄 샌대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틀 사이에 16조 원이 빠져나왔는데 뭉칫돈이 향하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네, 예금도 이탈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될 신호입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들의 돈이 들어오게 되면 막대한 화력을 통해가지고 단기적 상승을 더 끌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네, 과하다라는 인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 요소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코스닥마저도 천쌍을 찍자.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하나의 도화선이 됐을 거라 생각. 트리거가 코스닥이었어요. 왜냐면 코스닥 쪽은 개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좀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믿을만한 주식이야. 2021년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수를 일단 들어가는 상태인데 수익이 막 나와. 근데 코스닥마저도 치고 올라가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일반적인 종목들마저도 그냥 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은행에서는 요구불 예금 잔액이 이번 주 들어서 16조 원이나 감소했다. 이틀 만에. 네, 이틀 만에. 그러니까 다 빼버리는 거예요. 네, 증권. 적금 뭐하러 드냐? 예금 뭐하러 드냐? 네, 2%밖에 안 주는 이자 필요 없다 해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주식에 넣어놓으면 2%만 받겠습니까?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네,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 얼마 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이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 돈의 흐름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것도 주목을 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박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주식으로 친다면 은행주들의 움직임들은 이제 돈이 줄어들게 되면 수익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애매해진 상황이 되는 거고, 증권사는 돈이 들어오니까, 네, 수수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뭐 ETF 팔아먹고 이런 거에서 전부 다 브로커리지 수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증권주가 올라가고, 네, 은행주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같이 움직였었는 모습에서도 약간 이제 분리되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서 그 시장에 이 점령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개인들의 매수 자금은 누구에게 나온 거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은 자금들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물량이 굉장히 많지만 개인들의 자금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때는 받아준 애들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를 때도 크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크게 내릴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변동성이 한번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너무 취해 있지 마시고 수익은 적당하게 좀 챙기면서 가시는 거. 그 다음에 종목 숫자 너무 늘리지 마세요. 좋다고 올라간다고 종목 숫자 계속 늘린다 보시면 나중에 변동성이 올 때 전부 다 물립니다. 아, 그때 가서 팔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또 하실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미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은 고기를 못 끊습니다. 그래서 또 내려갔다 올라가겠지, 더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또 지배하게 되거든요. 21년도부터 살아오신 분들은, 네, 아마 아실 걸 생각하지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 주가 올라가는데 왜 팔아요? 라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놓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 거 보면 다 그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꼭 깨지고 나서 이해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좋을 때 대비해라. 네, 아시죠? 돈 벌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떼어가지고 적금하거나 예금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안 벌렸을 때를 대비하는, 네, 그런 대비책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 항상 그 이후의 상황들을 대비해라. 그러면 돈 버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다시 섹터를 구성하고 살살살살 진행하시다 보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안에서만 운영을 하시면 돼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갑자기 뭐 벼락부자 돼서 뭐 팔자 고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네, 항상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때문에 들썩들썩 할 것 같기는 한데, 컨퍼런스 콜 지나고 나서 점점 힘이 빠질 것인지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것인지 그걸 좀 지켜보는 시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 쪽에서는 약간 불안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네, 천천히 진행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쨌든 굿럭 잘 되시기 바라고요. 네, 좋은 성과들 또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상한가 간 거 오늘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시고요. 네,
저는 장준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